마지막으로 미국 내 보건 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국제보건의 긴급 사안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제보건이라는 용어를 전 세계 개발도상국 인구 집단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미국의 보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으며 지난 수년간 보건관리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경제학적이고 지리학적인 불평등, 보건 제공자가 불필요한 처치와 치료를 남용하도록 조장하는 유인들, 이런 것들을 없애고 환자 중심의 가정의료 시설을 지향하는 것이 미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이로써 보건관리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그 관리의 질을 개선하여 총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보건관리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들의 그런 노력들에 그 중심에 어떠한 보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전달이 있었을까요? 다음 4가지의 이해는 보건의료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첫째로 국제보건이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과 보건 불평등이 어디든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제보건 문제에 공감하는 것에 있습니다. 둘째로 보건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요인이자 결과가 되는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의료 관련 학생과 실무자 대다수는 환자 개인의 피상적인 사회생활력, 연령이라던가 성별, 나이, 국적 이런 것만 알고 그 생활력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교육에 대한 재사회화가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즉 어느 곳에서 보건을 개선하려면 그 환경에서 시도된 최선의 사례를 찾아야 하고 그 지역적 환경에 들어맞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 지식과 단순한 환자 지식을 넘어 범사회적인 이해가 바탕으로 된 보건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정된 재화라는 막연한 이론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항상 자원이 희소하다는 가정에 기대고 있는데요. 자원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손을 쓸 도리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98년 서구 지도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에이즈를 치료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연합의 노력으로 에이즈 유병률과 발생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죠. 네 번째로는 이 얼마 안 되는 자원의 파이를 쟁취하고자 애쓰기보다 자원을 늘리고 보건과 개발 계획의 이런 상승작용을 이해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며 어떻게 하면 고품질 관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은 지난 10년간의 국제보건의 황금 시기를 이어나가고 가속화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 결론을 정리해보면 1차 관리 개선이 전체 보건 시스템의 접근성, 품질, 효율성 개선에 필수적이다.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개인과 집단의 보건을 패턴화하고 여러 개입의 성과를 결정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전문 보건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도 보건관리의 공급과 예방 노력에 공헌함으로써 보건 시스템은 완성될 것이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5월 31일 국제보건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